먼저 한번 쭉 볼까요? 실전 매매 라이브 보여준 거를 보게 되면은 좀 짜증나는 행동이 요만큼이었죠.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시간 다 체크 안 하고서 보여지는 거라서. 그럼 여기에 대한 일단 면적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 면적 요 정도예요. 이 방어 한 번을 이게 A죠. 근데 이 방어 A샵장 이 앞에서부터 또 한 대 때려 맞은 거 있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맞은 상황에서 A로 들어가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진행된 요 상황, 여기서 나오는 감정적인 요소, 감정으로 인한 나비 효과, 파생되는 브레이크 요인 요 부분인데, 이 면적이 이때는 되게 큰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냥 이거 지나가더라도 요 면적은 그대로니까 이 흰색의 면적만 놓고 봅니다. 그 이후에 놓고 보게 되면은 면적을 비교해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그냥 대략적인 겁니다. 요 정도의 면적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 맞춰서 회복을 하세요 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제가 계속 땅 따먹기처럼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매매는 땅 따먹기 같은 느낌이에요. 줄다리기 느낌일 수도 있고, A라는 나의 불리한 방어 상황을 결국에는 이렇게 훨씬 더 큰 면적의 나에게 유리한 파동을 이용해서 극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이 연결이 돼야 된다. 감정이 어느 정도로 나비 효과를 주냐면은 연결시키는 중간에 내가 끝내버린다는 거죠. 제가 비유도 했었죠. 파동은 계속 기회를 주는데 나 혼자 뷔페 가서 요만큼의 바나나 먹고 나온다. 내가 필요한 거는, 나는 지금 영양실조인데 내 계좌에다가 양질의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충분하게 시간 갖고 계속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서 그냥 바나나 먹고서 땡, 아 나 뭔가 먹었구나, 이 자기만족에서 도망가는, 요거는 진짜 투자하면서 비트가 단기간에 압축돼서 그 모든 심리가 한 번에 반영돼서 되게 커 보이는 거지, 비트 아니더라도 주식도 그런 모습은 무조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라면은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모습은 항상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부분을 완전히 깨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손익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큰 화면을 그려줬는데 여기서 잡히지도 않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추가로 이어졌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힘든 건 잠깐이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근데 물론 이렇게 큰 영역 안에서는 중간중간에 포지션 다시 잘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A샵장이 되는 거고 그거를 극복해가는, 그거의 무한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투자에 대한 구조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엔 스탠스거든요. 투자의 스탠스를 나는 어떻게 지고 있느냐, 이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자 구조를 짜고 있었는지 똑같이 네모로 그리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떤 매매 스타일이냐, 어떤 매매 방법을 취하느냐, 나는 어떻게 매매하느냐, 다 스타일이라고 통칭되는 그런 거, 뭘 사용하더라도 방법적으로 뭐가 좋다, 단타가 좋다, 스윙이 좋다, 장기 투자가 좋다,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나는 빠른 매매를 실시간으로 하는 게 좋다, 예약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이 안 보고 최대한 주요 포인트에서 대기 주문 걸어놓으면서 그런 스타일로 매매한다,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건 이거는 다 방법론적인 거. 근데 그 방법론 이전에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투자 구조 프레임이에요. 스타일 이전에 나는 어떤 구조 속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 영역, 여기가 0, 마이너스 영역. 땅 따먹기 자체를 이렇게 합니다. 이 위에 천장은 무조건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만든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플러스를 확장시킬 생각을 안 하고서 천장값을 딱 둬요. 플러스를 찍었다라는 안도감에서 도망가기 바쁘니까 플러스 영역이 커질 수가 없어요. 구조를 이렇게 짜놓고서, 그리고 나의 투자 대부분은 마이너스 속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투자하는 활동 빈도, 범주 자체가 여기 마이너스 영역이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마이너스일 때 버텨야 돼, 기다리라고 했어, 무조건. 이 불리한 시합이 내 투자 생활의 80% 90%. 그리고 플러스 날 때는 이거 절대 못 버텨. 플러스 나면 팔기 바빠. 이거 먹은 거 조금 뱉어내는 거 싫으니까, 줬다 뺏기는 거 싫으니까 기분 나빠서 여기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죠. 진짜 신기할 정도로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영역은 뭔가 형성될 틈도 없어. 이런 구조의 시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면, 이 스탠스를 바꾸지 않으면은 어떤 스타일로 매매를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못 이깁니다. 투자자 생활을 하면서 롱런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손익비를 맞추는데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이거를 바꾸려면은 어떤 스탠스가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주어진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주어짐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단순합니다. 아시겠죠? 이미 그리고 있을 때 이미 눈치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영역에서 놀 수 있는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돼요. 마이너스 영역에서 노는 거는 안
안 논다. 이거 절대 안 논다. 여기서 잘못된 예로 파생시키게 되면은 난 플러스에서만 놀고 싶다. 마이너스는 절대 안 가고 싶다.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다 무조건 칼 손절하면서 가면 되겠지만 근데 그 칼 손절하는 것도 결국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건드리지 않는다, 안 논다 이건 불가능해요. 건들자마자 자를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국엔 이 구조인데 궁극적으로 스탠스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계속 깨지고 있다. 그게 그냥 답이거든요. 이 스탠스라서 투자 구조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무조건 지는 구조 속으로 짜놓고 놨기 때문에 대전제보다 더 앞선 대전제예요. 내가 무조건 지는 시합을 짜놓고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아무리 디테일한 거 세부적인 거 기술적인 거 채워 넣으면 뭐예요. 내가 짠 시합장 자체가 이런데 가장 큰 세계관인데 이게 이 안에서 포함되어 있으면은 나머지 부수적인 거 여기에 속해 있는 기술들 뭐 기타 등등들 전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해도 결국엔 이 안에서 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익비 절대 안 맞춰진다에 가깝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왜 생기냐? 그냥 내가 이 시합장 구조를 이 스탠스 자체를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는 시합으로 지는 확률로 지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매매를 무한 반복하면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다. 이거를 먼저 인지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해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반드시 이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상태가 됐었을 때 플러스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들 알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이거 이론적으로 알지. 근데 이게 쉽냐고. 쉬워요. 진짜 쉬운데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전에 말했잖아요. 그냥 누르면 되는데 방법 이전에 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 그 마음을 이겨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마치 뭔가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착각 속에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진짜 손해보는 구조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 작은 손실들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진짜로 그걸 꾸준하게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플러스로 노는 시합장 이런 구조 프레임 속에서 이 스탠스 안에서 매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는 플러스 천장값을 막아놓는데 온 신경이 쓰여지고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면은 이 행동이 정확히 반대로 되면 돼요. 여기서는 여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나의 온 신경이 집중되면 됩니다. 내가 여기를 막겠다. 플러스를 막는 게 아니라 플러스는 냅두고 여기만 막겠다. 이 생각으로 신경을 집중하면요. 정확히 반대의 행동을 하면 됩니다. 가끔 근데 이런 상상 해보지 않았나요? 내가 투자하는 걸 정확히 반대로 하면은 수익 날 것 같은데 막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그게 이거거든요. 이유가. 그리고 웃으면 안 되지만 약간 웃긴 해프닝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신경 써서 실전 매매를 열심히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마이너스가 나고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서 내가 행동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그냥 냅두면서 어느 정도 하게 됐더니 이건 플러스가 더 많이 났네? 이 우스운 상황의 이야기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이 구조의 프레임 속에서 나오는 거다. 저는 요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면서 나의 의지로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서 행동을 하는지가 일단 이 구조 프레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막는 데 쓰는 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여기를 막는 데 모든 거를 쓰고 위는 냅두세요. 파동이 가는 대로 알아서 주게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나다가 뱉어내면 덜 먹을 것 같지만 이렇게 막아놓고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좀 생각을 바꾸고요. 마이너스 냅두면은 괜찮아질 것 같지만 괜찮아지다가도 결국엔 진짜 안 괜찮은 마이너스 극대화되는 이런 데서는 부러져요.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구조로 시합을 하게 되면 계좌의 체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선 무조건 부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게 버틸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립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4번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은 부러진다니까요. 5번 다 버텨냈다고 하더라도 10번 하면은 한 번 나올 수 있고요. 10번에서도 안 나온다? 50번 하면은 한두 번 나옵니다. 그럼 결국엔 그때 부러질 때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대한 미련을 아예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나의 매매, 구조적 프레임 이것부터 일단 바꾸자. 무조건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좀 길게 얘기할 때 한번 설명은 했었죠. 그거 말은 쉽지 어떻게 바꾸는데 라고 했었을 때 계속 말했었잖아요. 내가 방어해야 되는 상황 오게 되면 반드시 옵니다. 무조건 반드시 와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언더베팅을 했는데 실제로 튀어 올라가지고 방어해야 되는 상황 오게 되면은 여기선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정 시점 지나면은 이 파동의 길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가 오르니까 같이 올라가서 여기서는 조금씩 오버로 4848 하면서 수익을 내다가
내려오다가 요거 활용해서 다시 여기서 수익 내고 내려오다가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또 만나는 거고, 전환될 때 한테 맞겠죠. 여기서 확장하려고 뭔가 행동했었는데 또 맞겠죠. 그러다가 또 방어하고 그러고서 다시 이렇게 회복하다가, 이 규모나 크기는 그때그때 파동마다 다르겠지만 이것의 무한 반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영역값이 손실 하지만 플러스 영역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요 형태. 그러니까 파동을 맞춘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파동을 따라가면서 파동이 방향을 바꿔서 다른 식으로 흘러갈 때는 그때는 방어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또 틀렸어? 틀렸다? 아니다? 의미가 없어요. 나왔어? 그럼 끝. 이거를 구조적으로 한번 그림이나 상황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떤 중요한 구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흔들리는 거는 딱 요 정도 범주 안에서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공방 또는 주요 구간, 특정 강력한 이평의 지지 저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디를 활용하냐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대성, 4시간 봉이 훨씬 더 강력하고 상대적으로 15분 봉이 훨씬 더 신뢰도가 낮고 이럴 수 있어요. 그 상대적 신뢰도는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자신이 활용할 만한 특정 구간을 정하고 선택을 하고 그걸 활용을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는 흔들림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흔들림 안에서 결국에는 뭐예요? 공방 이후에 올라갈지 떨어질지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이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행동할 때 실전 매매에서 나는 요런 상황에서 뭔가를 정합니다.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좀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예측도 들어가고 찍기 신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 느낌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떤 특정 방향을 바라보고 아랫 방향을 바라본다 하면서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이죠. 근데 주가가 위로 올라갑니다. 틀린 거죠. 자, 틀렸다. 그러면은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나는 틀림에 대한 방어를 요 정도 안에서 끝내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그러고 나서 주가가 확장해서 계속 올라간다? 버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정 시점에서는 너 글로 가? 나 좀 늦었지만 따라갈게. 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요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잘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조금 늦게 먹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다음 활용할 때 크게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이런 데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몇 번 틀렸냐가 결국에는 회복해야 되는 게 얼마나 될지에 대한 차이는 만들겠지만 결국에는 땅 따먹기 영역 싸움이, 내가 파동에서 먹을 수 있는 그 큰 파동들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 위에가 버텨지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주요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해볼게요. 내가 요 정도 범위 안에서 맞고 틀리고를 트라이하고 심판받고 이런 거는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요 정도 안에서는. 왜냐? 어차피 틀려봤자 요 정도 안에서 틀리는 거거든요. 진짜 틀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락 배팅했어도 틀려도 요 정도 범위 아니거든요. 이게 맞추게 되면은 이건 확장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끊지는 않을 테니까 이거를 확장해 나가서 실제 여기서 매매를 1대1로 딱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이 밑에다가 릴레이 시키잖아요. 이어붙이기 하잖아요. 계속 매매를 이어붙이면서 큰 파동을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이 큰 파동을 내 걸로 만들잖아요. 내가 질 때는 이만큼, 내가 이길 때는 이만큼, 이 영역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위를 막을 생각을 안 한다, 틀린 거를 막을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이런 파동이 나올 때 나는 틀린 거를 이만큼씩 가져가고 이게 더 크게 나오면 이게 더 커지는, 즉 반대 파동이나 지고 있는 상황에 이 영역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상황에선 여기서 1대1 끝.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했었던 구조적 프레임, 이길 때는 이만큼, 질 때는 훨씬 더 크게, 이 구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마이너스를 놓고 이만큼 플러스를 딱 가둬버리는 이 행동, 이게 바로 될 수 있지 않나요? 얘가 바로 돼야 되는데 요 행동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습관, 구조 프레임을 잘못 짠 거에 대한 인지나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모르면, 진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원망이나 원인을 어디로 바꿔서 하냐면요,